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차 안입니다. 디에런 팍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연휴의 끝자락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디에런 팍스의 트레이드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디에런 팍스가 대놓고 트레이드를 요청한 건 아닙니다만 우선 디에런 팍스의 에이전트가 디에런 팍스를 현재 트레이드하는 편이 더욱더 현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디에런 팍스 같은 경우에는 슈퍼스타 레벨 바로 아래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올 NBA 팀도 언제든 뽑힐 수 있고 올스타 단골 손님이고, 그리고 또 향후에 2028년 LA 올림픽에서도 충분히 미국 농구 대표팀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훌륭한 그런 실력과 매력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더욱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자, 오늘이 1월 30일인데 2024-25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2월 6일까지입니다. 제가 그때 밤샘 트레이드 또 라방을 할 예정인데 남은 시간은 딱 일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스의 이 프론트 오피스가 대단히 바쁠 수밖에 없겠죠. 1월 29일 미국의 각종 언론이 세크라멘토가 디에런 팍스 트레이드 문의를 받을 계획이다 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미 버틀러로 대변되던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의 거물급이 바로 그 원티어가 바뀌었습니다. 팍스가 결국 트레이드 시장에 나오게 됐는데, 이 세크라멘토 부단장인 웨스 윌콕스가 리치볼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한 이후에 서로의 입장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구단 프론트 오피스가 디에런 팍스 캠프 측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트레이드 요청을 했느냐, 아니면 트레이드를 하는 편이 낫겠느냐, 서로 충분한 또 대화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샘 아미기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리치 폴 에이전트가 지금 세크라멘토 니네가 팍스를 트레이드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요. 이거는 디에런 팍스도 부인했었고, 팍스의 부인도 부인했었고, 팍스 부인의 부인도 있었고, 무슨 얘기였냐면 디에런 팍스가 트레이드 요청을 하진 않았어요. 다만 디에런 팍스가 세크라멘토의 연장 계약을 상당히 좀 꺼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도 그냥 걸어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디에런 팍스를 내보내는 대가로 자산을 뜯어오는 게 더욱더 현명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중론인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팍스 부인과 또 팍스 본인과 또 리치 폴 에이전트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팍스는 트레이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킹스 비트라이터죠, 이 데미안 바링에 따르면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라고 해요. 간단하다고 합니다. 세크라멘토에 남아서 연장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이적한다. 이 시나리오 둘 중에 하나다라고 세크라멘토의 비트라이터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은 높다고 봐야죠. 무조건 비트라이터나 혹은 지역신문 기자의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가 데미안 바링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자, 팍스가 원하는 행선지는 샌안토니오입니다. 일단 샌안토니오는 디에런 팍스 부인의 고향이기도 해요. 또 디에런 팍스 역시도 텍사스주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텍사스주에서 시간을 보냈었죠. 자, 그 이외에도 올랜도 매직, 또 마이애미, 브루클린 등등이 관심을 있다고 합니다. 자, 디에런 팍스와 또 이 디에런 팍스의 가족은 최근 몇 달 동안에 이 샌안토니오 행을 위해서 물밑 작업 중이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마이애미 행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 지미 버틀러와의 트레이드와는 별개로 디에런 팍스가 NBA에서 가장 절친한 사이가 말릭 몽크, 그 다음에 마이애미의 이 뱀 아데바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애미 행도 급물살인데 일단 플로리다주는 주세가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디에런 팍스가 또 많은 돈을 땡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펜나일 회장의 성향과는 별개로. 자, 그리고 브루클린이 또 다른 행선지 후보로 꼽히는데, 자, 이 브루클린의 감독이 조르디 페르난데즈인데, 이 조르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까지 세크라멘토의 어시스턴트 코치였습니다. 그리고 디에런 팍스와 상당히 죽이 잘 맞았다고 하는데, 또 브루클린도 충분한 자산과 그리고 셀러리 캡이 있기 때문에 디에런 팍스를 만족시킬 수 있죠. 자, 올랜도 매직은 빅 윙이 메인 볼핸들러를 맡는 팀이잖아요. 그런데 볼핸들러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랜도 매직의 환경에 디에런 팍스 같은 선수의 재능을 가미시킨다? 이거는 결국 올랜도 매직이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올랜도, 마이애미, 브루클린도 행선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디에런 팍스의 행선지 배달률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가 놀랍게도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예, 마이애미 히트가 가장 높다는 그런 확률을 받았고, 그 다음이 샌안토니오 스퍼스. 왜냐하면 팍스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행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네소타 팀볼브즈도 현지에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디에런 팍스가 이 휴스턴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휴스턴에 머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휴스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었죠. 미네소타 팀볼브즈에 이어서 휴스턴 로켓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올랜도 매직, 여기에 덴버 너게츠. 덴버 너게츠가 줄 자산이 있을까요? 여기 LA 클리퍼스, 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순인데, 글쎄요, 디에런 팍스가 어디로 갈지는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다만 디에런 팍스가 행선지를 정하거나 혹은 트레이드 요청을 추후에 하거나, 또 나중에 오프시즌 때 디에런 팍스의 행보를 감안할 때 금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이 걸린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인데, 일단 디에런 팍스가 세크라멘토에 남지 않고 이적하게 되면 지정 베테랑 슈퍼맥스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지정 베테랑 슈퍼맥스를 자격을 박탈하게 되면 디에런 팍스가 받는 돈은 훨씬 적어지죠. 제가 이거는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노반 미첼과 같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도노반 미첼은 유타 재즈에서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정 베테랑 슈맥이 아니라 3년 150밀 일반 맥스의 연장 계약을 맺었었죠. 상당히 금액 차이가 큽니다. 자, 그리고 디에런 팍스가 지금 부상 투혼을 벌이고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 투혼이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의 사욕이 있습니다. 지금 디에런 팍스 제 생각에는 쉬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팍스가 왼손잡이잖아요. 그런데 왼손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 손가락도 다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에런 팍스가 결장 없이 뛰고 있는 이유는 올 NBA 팀에 선정되기 위해서입니다. 올 NBA 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65경기 이상 뛰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잠깐 몇 경기 빠지면 후반기에 또 어떤 부상이 본인을 덮칠지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디에런 팍스가 지금 무리하게 뛰고 있고 사실은 팀에 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팍스 없이도 세크라멘토는 좋은 성과를 냈었고, 팍스가 뛰었던 4경기, 5경기 팍스가 20점 이상 넣지 못했어요. 야투 효율도 엉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는 이유는 올 NBA 팀에 선정된 이후에 슈퍼맥스를 노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에런 팍스도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땡기고 싶어하는 건 분명합니다. 자, 하지만 1월에 부진이 결국에는 디에런 팍스에게 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성취하는 몸으로 뛰다 보니까 훌륭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서 사실상 올 NBA 팀 등극은 실패했어요.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팍스 측 캠프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이라면 내가 마음에 드는 팀과 연장 계약을 맺는 것으로 선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놓고 트레이드를 요청하진 않았지만 세크라멘토의 그런 미덥지 않은 일처리나 혹은 세크라멘토의 약간은 미진한 그런 행보보다는 내가 원하는 팀에 가서 이왕 슈맥 받지 못할 거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팀과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사 올 NBA 팀에 디에런 팍스가 올 시즌 등극한다고 하더라도 이 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노반 미첼 사례처럼 슈퍼맥스 연장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슈퍼맥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원래 소속팀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신인 계약 기간 동안, 그러니까 루키 스케일 동안 트레이드가 돼야 가능한데 디에런 팍스는 루키 스케일이 끝났죠. 그 다음에 팀을 옮기게 되면 설령 올 NBA 팀에 등극하더라도 슈퍼맥스 연장 계약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세크라멘토에 잔류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이적하게 되면 금액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이적을 했을 때 금액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주세가 약한 팀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텍사스 혹은 주세가 또 약한 플로리다 주로 계속 링크가 나는 거죠. 텍사스는 팍스 부인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샌안토니오, 또 팍스의 고향이기도 한 휴스턴, 그 다음에 플로리다 주에는 딱 두 팀이 있죠. 올랜도와 마이애미. 이 네 팀의 공통점은 주세가 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팀이 행선지로 급부상을 하고 있고요. 자, 팍스가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금액을 한번 정리해 보면 슈퍼맥스, 자,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세크라멘토 잔류 시에만 가능합니다. 5년에 345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연평균 70밀 땡길 수 있고요. 재계약 혹은 연장 맥스 했을 때는 5년에 296밀, 약 한 50밀 정도가 빠집니다. 그리고 FA 이적 이후에 맥스 계약을 맺게 되면 4년에 219밀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디에런 팍스가 지금 계산기를 굉장히 잘 두들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크라멘토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세크라멘토 더 크리스티 임시감독을 선임한 이후에 15경기 11승 4패입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11승 4패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1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순위는 서부 컨퍼런스 10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시즌이 끝나고 봄 농구가 시작됐다고 가정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세크라멘토는 플레인 토너먼트 원정 2경기를 연달아 이겨야 플레이오프 진출할 수 있어요. 자, 더 크리스티 임시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키언 앨리스 쓰고 있죠. 디에런 팍스 없어도 잘했죠. 고무적인 성과를 냈지만 현실은 플레이오프 진출도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디에런 팍스 또 세크라멘토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디에런 팍스 같은 경우에는 세크라멘토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만족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세크라멘토의 미래를 밝게 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디에런 팍스는 세크라멘토의 선택에 불만족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해고를 굉장히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죠. 이게 디에런 팍스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팍스와 브라운 감독은 서로 굉장히 생산적이고 신뢰가 깊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필 브라운 감독이 디에런 팍스의 수비 실수를 저지른 날, 그러니까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마지막 경기가 돼버린 그날 바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디에런 팍스를 저격했죠. 그리고 나서 경질 통보를 하다 보니까 디에런 팍스가 마치 정치적인 힘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불화를 강조해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잘린 것처럼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또 이건 디에런 팍스 쪽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팍스는 자체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런데 세크라멘토 구단은 디에런 팍스에게 약간은 미루는 모양새였습니다. 실제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을 경질했는데 세크라멘토 구단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디에런 팍스가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팍스를 굉장히 빡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만약에 팍스 입장이었으면 진짜 짜증났을 것 같거든요. 회사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사원이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내가 직접 테이블을 차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킹스 구단은 대놓고 회피를 한 거죠. 디에런 팍스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셈이 됐고, 여기서 디에런 팍스가 정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나온 보도고요. 그 다음에 경질 이후에 디에런 팍스가 마이크 브라운 감독과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함께 식사 자리를 갖기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디에런 팍스가 나와 브라운 전 감독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죠. 물론 마이크 브라운 감독과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주요 목적이고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이 감독이 싫고 내가 이 감독을 잘리게 만들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이 시간을 갖고 이걸 본인의 SNS에 올리는 그런 사이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디에런 팍스는 구단의 처사에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킹스 구단은 디에런 팍스에게 캠 존슨 혹은 유타 재즈의 존 콜린스 영입을 약속했어요. 자, 하지만 이 트레이드와 약속은 무산됐습니다. 캠 존슨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존 콜린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크라멘토가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스스로 날린 거예요. 지금 결과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세크라멘토는 지금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여기에서 디에런 팍스가 구단 사이의 이 신뢰가 무너진 결정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거는 제 내피셜이 아니라 두 개 다 디에런 팍스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것, 그 다음에 캠 존슨 혹은 존 콜린스 영입도 하지 않은 것, 이 부분이 결국 디에런 팍스 캠프 쪽, 또 리치 폴 에이전트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내가 트레이드만 요청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에는 디에런 팍스가 세크라멘토를 떠날 가능성이 높고, 세크라멘토 역시도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디에런 팍스를 내보낼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디에런 팍스는 현재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링크가 돼 있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팀을 옮겼을 때 본인은 샌안토니오와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샌안토니오의 현재 상황을 놓고 보자면 일단 빅터 웬바냐면은 루키 스케일에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당장 공수 양면에서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남기고 있고요. 또 샌안토니오는 경우에 따라서 이번 2025년 드래프트가 역대급 또 풍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체 픽, 그 다음에 애틀란타 픽 전부 다 약간은 아래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로터리 픽입니다. 로터리 픽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선수 데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카고 픽은 이게 만약에 11픽으로 떨어지게 되면 로터리 픽을 3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일단 에셋이 풍부하긴 합니다. 여기에 뭐 25년, 27년, 29년 자체 픽도 가지고 있고, 또 만약에 트레이드가 된다면 세크라멘토는 즉시 전력강과 픽 다발을 원한다고 하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픽이 굉장히 많습니다. 25년, 27년, 29년, 25년 로터리 픽 3장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26년 자체 또는 애틀란타 픽 스왑이 있고요. 그 다음에 28년은 자체 또는 보스턴의 픽 스왑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에셋은 많아요. 여기서 세크라멘토가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유망주는, 혹은 즉시 전력감은 아무래도 데빈 바셀 혹은 스테픈 캐슬 둘 다 주진 않겠죠. 둘 다 주는 트레이드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 켈든 존슨 같은 선수를 끼우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모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디에런 팍스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내년 이후에 디에런 팍스의 계약이 다음 시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디에런 팍스를 이렇게 우리가 뭐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내주지 않고 FA로 영입을 한다면 추후에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훨씬 더 많은 전력 보강의 여유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반대급부로 내줘야 되는 선수가 없으니까. 데빈 바셀 물론 자주 다치죠. 스테픈 캐슬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을 지키면서 여기에 디에런 팍스를 가미시킨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뭐 한 시즌 반 동안 일단은 픽으로, 물론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드래프트 때마다 픽으로 삽질한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 최근 들어서는 개삽질했어요. 자, 그런데 픽으로 유망주를 뽑고 얘네들 키우고 그 다음에 옥석 가리고 버리래도 버리면서 디에런 팍스를 FA로 데려온다면 이것도 좋은 그림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NBA를 대표하는 명문이긴 하지만 디에런 팍스처럼 대놓고 저 샌안토니오 가고 싶습니다 했던 스타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스퍼스 입장에서는 1년이고 1년 반이고 FA고 나발이고 지금 얘네가 우리한테 구해야 할 때 모든 걸 내주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이랬던 역사가 없고, 그 다음에 명문이지만 빅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모로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이 세크라멘토의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움직임을 좀 지켜볼 그런 필요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설 명절 끝인데 다행히 트레이드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는 터지지 않았지만 지미 버틀러에 의해서 디에런 팍스의 현재 상황은 꼭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차에서 급하지만 또 집에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부 직관 이벤트, 저희가 지금 뭐 자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매진 공지 띄우고 싶거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바로 금요일부터 해피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마지막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식사 끼니 거르지 마시고 또 끊임없이 또 저희 조코피TV 구독을 눌러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